네, 2025년도에 시행되었던 7급 비셋 상황 판단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그냥 무난하죠. 매년 똑같습니다. 1번 이제 법조문 유형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은 거를 고르라고 했고 기상산업의 실태 조사에 관한 법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기상청장은 요런 거 때문에 기상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와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의무적인 사안은 아니다 라는 거겠죠. 선택 사안이다 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렇게 뭐 자료나 의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대충 하냐면 이거 그냥 법조문 문제를 좀 많이 풀다 보면 다 똑같아요. 이게 그 결이,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법들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표현들이 뭐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해야 하고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뭐 그런 거 뭐 단 뭐뭐 해가지고 뭐 예외 조항 두고. 자, 사망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쭉 읽어보죠. 이거를 다 읽고 문제를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도 의무적인 사안이 아니라 선택사항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출처 명시, 사업자는 3자에게 제공할 때 출처를 밝혀야 하고, 이 항을 보면 이거를 안 했다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바로 1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직접 실시하지 않고, 그렇지, 여기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의뢰하여 여기 있잖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뭐를? 실태 조사를.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 2번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기상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 또는 기상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건 틀렸죠. 3자에게 제공할 수 있죠. 기상사업자가. 그렇기 때문에 출처를 밝혀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안 됐다면 이 조항이 있을 수가 없겠죠. 해당이 안 되니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자료 수집을 한 경우 공표해야 된다. 이거 지금 이 부분에 있는 건데 교묘하게 그럴싸해 보이는데, 실태 조사를 실시했을 때 그거를 인터넷에 공표하는 거지, 자료 수집을 했을 때 인터넷에 공표를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제시 법조문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이거죠.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에서 국제기구 분담금이 뭐냐 봤더니 정부가 이렇게 요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게 가장 중요하죠. 상황 판단 법조문에서는. 다만 국제금융기구 녹색기후기금에 납입하는 출자 또는 출연금은 제외한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 조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체크 좀 해두고 헷갈리지 않게.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둔다라고 하고요. 이 항을 봤더니 이런 것들을 심의 조정한대. 그렇고. 자, 이것도 뭐야? 또 다음 조항이 됐으니까 다음 조항을 이렇게 보면, 중앙행정기관회장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의 전년도 납부 실적 및 납부 목적 부합 여부에 대하여 매년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장관들이죠. 일반적으로는 장관이죠. 네, 그래서 매년 3월 31일까지 요런 거, 그 다음에 1항에 따른 거 요거 해가지고 위원회에 제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법조문이 길지도 않고 진부하지도 않고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상하게 읽히지가 않는 법조문 같아. 뭔가 느낌이 그래. 나만 그런 거 같겠지만 좀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뭐 그냥 일반적인 법조문이기 때문에 문제 통해서, 그러니까 선지 보면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계획을 심의 조정한다. 여기 있잖아. 중앙행정기관 누가 심의한다. 1번이 또 정답이네. 왜 1번에 이렇게 두 번 연달아 답을 이렇게 만들어놨지? 뭐 잘못된 건 전혀 아니지만. 2번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위원회는 그걸 평가라는 자리고. 자, 이것도 맞는 것 같아. 출연금, 녹색기후 누가? 환경부가. 장관이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니까. 그러나 출연금, 녹색기후 기금은 제외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나머지 이거는 기재부 장관에 송부하는 건 외교부 장관이 5월 31일까지고 3월 31일은 이제 중앙행정기관이 자체평가에 한 거를 이제 위원회에 제출하는 시한이고.
자, 시민은 언급된 적 없습니다. 정부가 주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법조문 위치하고 있죠. 자,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기 위해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 심판원을 두고 바로 넘어가서 원장을 두고, 원장은 각 심판 사건에 대해 이 세모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니까 의무사항이 되는 걸 확인하고, 2항 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 한 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해야 된다. 어려운, 역시나 어렵고 난해한 법조문은 아니나 이 법이 다루는 자체가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갑자기 심판장, 심판관 비슷비슷해가지고 헷갈릴 수는 있어요. 자, 2항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스스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판장은 그 심판 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라고 하고요.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하고, 1항의 합의체는 과반수. 좋습니다. 자, 구술 또는 서면 심리로 하는데, 다만 당사자가 구술로 신청했을 때는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이게 좀 약간 독특한 부분인데, 구술로 신청했다 해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아니야 이거는 그 서면으로도 가능해 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판단한다면 구술이 안 되겠죠. 구술로 신청을 해도.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것 같아. 마지막. 좋습니다. 1번 틀렸죠. 심판관 3명으로 또는 5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니까 2번 맞습니다. 원장이 스스로 심판장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심판 사무를 총괄하는 경우, 그러니까 같아지는 건데 이거 둘이 합친 건데, 원장 자체는 심판장이 심판 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데 원장 스스로 될 수 있으니까 결국 원장이 이 사무를 총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전원일치 아니라 과반수고, 구술심리 신청했다고 무조건 서면심리 가능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가능할 수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자, 공개하여야 하지만 다만 요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5번은 정답 같아 보이지만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4번 해외 진출의 신고.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 확인증을 발급해 준대요. 자, 두 번째 조항 봅니다. 얘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이야. 얘랑은 달라. 해외 진출에 대한 신고고, 신고와 등록은 다른 거니까. 자, 시도지사에게 뭘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이 말이지. 그래서 1호, 2호를 봤더니 요거를 이제 다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항을 봤더니 비의료기관도 있어. 얘네들도 하려면 똑같이 이 호의 요건을 맞춰야 되는데 뭐 다르겠죠. 다르니까 의료와 비의료로 나눠서 이렇게 법으로 만들었으니까. 상황. 여기서는 이제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거죠. 아마 이거 분명히 크로스해서 문제 냈을 겁니다. 선지에서. 안 봐도 불봐도 뻔합니다 이거. 왜냐면 지금 시도지사 등록 신고 헷갈리기 아주 좋거든 이거. 복지부 장관이 뭐 발급한다 이렇게 말이지. 3년이 유효기간이고 갱신. 좋습니다. 자, 4번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말했죠. 크로스 한다고. 해외 진출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복지부입니다. 복지부 장관에게 등록도 아닙니다.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의료기관이니까 둘 요건을 맞춰야 된다고 했죠. 조합 또는 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또는이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돼. 그런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조합에 반드시 가입해야겠죠.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3년이 지난 후에도 갱신을 해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틀렸고, 비의료기관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건 맞아요. 여기 유치를 위해서. 그런데 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는 거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거고, 비의료기관은 그게 말고 그거 아니고 요거 조건이 틀렸다라는 거지. 국내 사무소를 설치하여야만 비의료기관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 2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요거는 뭐 지문형 문제인데 그냥 빠르게 읽고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뭐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바로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조선간만에 차를 이용해서 소금을 생산한 거는 이제 서해안, 남해안 이쪽이었죠. 동해안은 끓여서 소금을 얻었다고 했죠. 경강상인에 의해서 이렇게 거래를 했다. 대놓고 나와 있기 때문에 2번 틀렸고, 소금 최대 생산지는 남해안이 아니라 서해안이었다고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포염은 마포에서 생산된 소금을 뜻하는 게 아니라 마포 그 나루에 집결돼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게 너무 활발했기 때문에 마포염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지. 5번이 정답이고, 천일염은 증발을 통해서 얻었죠. 그 증발은 어떻게 해야 돼? 염전이 일단 있어야겠지. 염전을 해서 물을 가두고 증발을 통해서 얻은 게 천일염이니까 따라서 염전에서 얻을 수 있다. 옳은 판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뭐지? 퀴즈인데 최하 난이도 딱 느낌이 납니다. 이런 문제들은 피하지 않고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요즘 합격선들 인플레이션이 커가지고 높아가지고 네, 이런 문제는 무조건 피하지도 않고 맞춰야 됩니다. 15,000원을 냈다. 떡볶이 3,000원, 만두 2,000원. 그 만두 값은 안 맞았다고 합니다. 그럼 떡볶이 값만 제거를 하면 12,000원인데 이 12,000원에서 어묵 한 개가 1,000원이니까 그걸 나누면 12개를 먹었으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대화를 봤더니 어묵을 많이 먹긴 했나 보다. 을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보다 어묵을 2개나 더 먹었잖아. 그럼 이제 뭐 순서상으로 이제 그냥 간단하게 가면 돼요. 왜냐면 수치가 너무 적고 누가 봐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10이라는 수치이기 때문에 딱 봐도 뭐 그냥 어림잡아 4, 8, 5, 7 이렇게 하다 보면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럼 얘가 정답입니다. 뭐라고 말했지? 을이 먹은 거지. 을은 5개를 먹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굳이 이걸 방정식, 1차 방정식 문제가 맞기는 해. 엄밀히 따지면 수학적으로. 근데 우리는 수학적으로 접근을 최대한 지향을 해야 되니까 이걸 A라고 둔다면 뭐 X로도 되고 K로도 되고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알파벳 들어가면 돼. 요거는 10이다 해서 뭐 A 이꼴 5를 도입하면 도출하는 뭐 이런 건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도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풀어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이 적성 시험을 임하는 자세는 뭐 스마트하고 멋있고 존나 막 까리하게 막 푸는 그런 자체, 럭셔리하고 막 뷰티풀하게 푸는 게 아니고 참신하게 푸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이제 이거를 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7번. 얘도 이제 퀴즈긴 한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얘도 맞춰야 되는 퀴즈가 딱 느껴집니다. 맞춰야 된다라는 느낌이. 자, 오지선다 인신문항. 오케이. A, B, C, D래요. 정답이 1, 2, 3, 4, 5번이 아니라. 오케이. 자, 조건이 2개가 있습니다. 2개 이상 6개 이하여야 한다. A가 정답인 문항은 B에서 E도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수치가 6, 그러니까 2부터 6까지만 허용이 된다라는 소리겠지. 그 다음에 동일한 정답이 3회 이상 나오면 안 된다. 좋습니다. 자, 이게 현재 조건이고요. 주어진.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15까지 출제됐고 14, 15, AA였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6에서 20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조건에 의하면 16번에 A가 될 수 있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거니까 16번에 A가 되는 경우를 바로 삭제를 해야겠죠. 바로 있네요. 1번 지워줍니다. 또 A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동일해서 이제 앞으로 여기서 나온 것 중에 3개 이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걸 바로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 그러면 4번도 지워준다. 2, 3, 5 중에 답이 나오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수치 D2는 6이 맥스치지. 따라서 D 혹은 E가 2개 이상 나타난 선지가 있는지 빠르게 찾아볼게요. DD 있죠. 지워줍니다. 나머지는 없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답이 나올 거고 우리가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자, B 같은 경우 여기는 하나 있지. 그럼 얘가 하나가 카운팅이 되겠지. 될까? 안 되죠. 왜? 2개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 사살을 하면 좋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우리가 1, 3, 4, 5를 소거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친절하게 체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시간이 아까우니까. 8번.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얘도. 자, 장소 선정 문제고 2시에서 4시 44명이 43명이 참석. 그 다음에 해당 시간 동안 타 부서 예약이 당연히 없어야겠죠.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뭐 같이 뭐 이렇게 뭐 칸막이로 하나? 파티션을 긋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프로젝터 사용이 가능한 장소여야 한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D 제거합니다. 사용이 불가하니까. 43명이니까 얘 제거합니다. 그리고 2시에서 4시 사이에 지금 있어요. 물론 1시간 여유가 있겠지. 그렇다고 뭐 1시간 앞에 대기실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습도 꿉꿉하고 그 찝찝한 그 상황에서 뭐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버티나? 말도 안 되지. 그럼 C와 E만 남지. 자, 마지막 뭐라고 했죠? 중복되는 장소가 있을 때는 뭐 다과 제공이 가능한 장소니까 2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정답 5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9번에서 10번이 이제 연계 문제인데 질문에 글쎄 좀 애매하네. 이게 뭐 쉬운 건지 아닌 건지는 보면 알겠죠. 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시행 중이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의 상태를 고려한 요양 필요도에 따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제공을 하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등 특정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가? 노인 장기 요양, 이름 길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좀 열받을 뻔했어. 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노인 장기 요양 노인 제도는, 그러니까 노인 제도로 할게.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재가, 시설, 복지, 그 다음에 특별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문단을 좀 길게 하던가. 이거 다 때려 박아놨어. 뭐 무슨 그 지읒 같은 번호 PPT 마냥 슬라이드 알죠? 그거 아는 분들 알 텐데 그 밈인데 인터넷에. 뭐야 이게 좀 보이게 좀 하지. 이거 맞잖아, 그치? 여유도 있으면서 보기 짜증나게. 이거는 지금은 뭐 이렇게 딥하게 읽진 않을게요. 문제에서 물어보면 이제 그때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니까. 시설 제가 이렇게 체크만 해둡시다. 복지 이런 거 이제 줄을 좀 서주자. 제가 앞서 우리가 8문제를 살펴봤지.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문제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내용의 문제 뭐냐라고 물은다면 그런 차원이기보다는 그냥 뭐 제가 뭐 요양, 복지연구 이런 것들이 생소한 주제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종사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반가운 주제일 수도 있겠지. 9번 옳은 거 기억.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지원 대상은 이거 아니죠. 왜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 이 문단 끝부분에서 기존 노인복지 뭐냐면 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노인복지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다. 뭐가? 얘가 아닙니다. 3, 4, 5 중에 답이 나오겠지. 방문 목욕 급여는 여기 있었어. 그쵸? 재가급여가. 한번 읽어보죠. 시설급여 노인 요양시설에서 장기간 보호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수급자에게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재가급여는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그겁니다. 따라서 둘이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받을 수 없겠죠. 이미 받고 있는데. 이거를 입소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니까. 디귿. 자, 시설급여 수급자는 복지연구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거 아니야? 대놓고 나와 있네. 니은 디귿 맞다. 3번이 정답이고. 마지막. 재가나 시설을 받을 수 없어서 그 가족 등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 급여입니다.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제공받지? 틀렸죠.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부담금. 여기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다룬 것 같아. 자, 볼게요. 자, 일단 뭔가 좀 많아. 그러면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막 이걸 하나하나 곱씹어 보는 것보단 그냥 바로 실전으로 가는 겁니다. 문제로. 목욕 10번, 복지형 침대 구입비 30만원, 100만원 들어갔네. 일단 저거 돈 들어간 거. 자, 얘도 이제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여기 뒤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마지막 보면 얘는 눈에 띄어서 그냥 바로 보였습니다. 발생하지 않죠. 그럼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쵸? 얘 꼴등이다 라는 거죠. 왜? 본인 부담금이 없으니까. 없는 것도 순서로 적어야지. 그럼 이제 이 중에 답이 나올 거고. 자, 마지막 병 볼게요. 시설 보호 7만원, 77만원.
자, 이제 본인 부담금 계산을 해 봅시다. 방문 목욕과 복지 용구, 구입비 여기에 해당하죠. 이 부담률이 어떻게 돼? 재가는 15, 둘 다 똑같네. 그럼 뭐 분리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바로 한 번에 15% 하면 15만 원이네. 자, 노인 요양은 뭐야? 시설이죠, 여러분들. 시설은 20%였죠. 이거 계산하면 암산을 할 수 있잖아요. 7214, 7214, 15.4. 교묘하게 좀 치사하지만 어쩔 수 없죠. 문제니까. 4,000원 누가 많습니다. 누가? 병이 누구보다, 값보다 얼마? 4,000원 많습니다. 병, 값, 을.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맞지? 이거 또 괜히 또 말하면서 설명하다가 헷갈려가지고 잘못한 거 아니지? 다 구해놓고.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 이 페이지가 아니라 이 페이지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스테이지 2 이런 느낌. 자, 법조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어쩌고저쩌고 하는 섬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이하 특정 도서랍니다. 어느 하나 행위하면 안 된대요. 불구하고, 이 법조문 문제 참 좋아하는, 참 잘 나오는 표현이죠.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럴 때는 이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망을 받더니 요거에 대한 행위를 한 자는 행위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과 결과를 누구에게? 장관님께 통보를 해야 된다. 자, 마지막 조항 봅니다. 허가.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특정 도서라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 오케이. 1번 봅시다. 군사행위 할 수 있겠지. 도로 신설이. 그런데 통보는 해야겠죠. 1번 틀렸습니다.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할 수 있죠. 3번. 이거 뭐 그러니까 아리송해 보일 수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게 뭐냐면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특정 도서에 한해서 유산 그 유산청장과 협의를 하는 거라서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이 영리 목적 얼토당토 않아요. 그냥 얼토당토 않은 부분이에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국가 지자체가 주체가 돼서 설치하는 거지. 민간 기업은 이 법조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키워드였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허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허가할 수 있으면 뭐야?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좋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11번에 비해서는 좀 깁니다. 사업주는 실시해야 합니다. 특수 건강 진단을. 좀 약간 이건 법조문이 좀 더러운데 뭔가 많이 통일성이 좀 없다랄까? 물론 이제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말입니다. 그게 뭐 명백하다라는 건 아니고요. 내 생각이 100%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냥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상하게 잘 안 읽히는 그런 법조문들이 좀 있습니다. 12번이 약간 그런 유형인 것 같고, 지금 우리 법조문 6개 봤잖아. 그 중에서 가장 읽히지 않았다 라는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1번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구하면, 이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참석시키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위 동의 없이는 이런 말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근로자 대표가 요구한다 이런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는 얘가 요구할 때 설명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근데 뭐 갑자기 근로자 대표가 나올까요? 말이 안 되죠. 근로자 대표 또는 왜 이렇게 길어 이름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렇게 나뉘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할 수 있다는 거지. 굳이 얘가 한다고 해서 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표현은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요거는 사업주입니다.
산업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이거 마지막 부분에 있었죠. 진단 분석 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해서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개별 근로자의 특수 건강 진단 결과를 본인의 동의 없이, 사실 이거는 이제 법조문을 보지 않고도 상식적으로 뭔가, 야, 개별 진단 결과인데 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상식이 통한 부분이긴 해. 근데 그런 자세는 매우 위험한 자세입니다. 아시겠죠? 언제나 그 상식이 통할 일은 없습니다. 핏셋에선 그렇습니다. 항상 이제 주관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바라봐야 하니까. 자, 좋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아마 법조문 마지막일 겁니다. 근데 12호보다 더 기네, 얘가. 끝판왕답네요. 충분합니다. 그 도와주는 거죠, 주변에. 긴급한 상황이면. 시 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 비용의 지급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나 요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화재가 발생한 그 대상물의 소유, 관리, 점유자,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시킨 사람, 또 물건을 가져간 도둑, 손실보상. 이게 뭔데? 아, 그 차량 물건 이동하는 거? 다만 법령을 위반해서 소방자동차 통행과 소방활동 방해가 됐을 때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13번이 좀 어려운 게 맞아요. 왜냐면 왜 어렵냐면 소방활동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손실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독립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손실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또 안 되는, 또 법령을 위반한 또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서 조항이 좀 많습니다. 자, 1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건물의 소유자잖아. 아무리 구출하는 일을 했다 해도 소방대장의 명령에 따라 지휘체계 하에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받을 수 없겠지.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켰어. 그러면 불을 끄는 일을 했대요. 그리고 부상을 입었어. 그럼 불을 끄는 일을 했으니까 뭐야? 소방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왜냐면 발생시켰으니까. 그런데 손실보상은 여러분 다른 이야기입니다. 얘는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얘는 가능해요. 손실보상이. 왜 가능할까요? 불을 끄는 일을 하던 중 동그라미 조항 1항에 따른 활동을 하면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얘는 단서 조항이 없잖아. 고의로 발생시킨 사람이면 제외한다. 따라서 손실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렵네. 3번입니다. 오답이 되는 근거는 좀 복잡하게 해놓고 정답이 되는 근거는 굉장히 쉽게 문제를 좀 해놨네요. 자, 이것도 4번 보면 불법 주차 차량이기 때문에 이동을 시켰어요. 파손이 됐어. 누가 봐도 손실보상을 받을만 해. 그런데 불법 주차된 차량이었으면 뭐 제외된다 라는 거 확인했죠. 이건 뭐야? 견인 비용을 지급한다. 이거 딱 봐도 말이 안 되는 거 알겠죠? 누가 요청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없었죠. 여기 있잖아. 시도지사입니다. 청장이 아니라. 좋습니다. 14번 보도록 할게요. 14번은 문제가 작은데 이거 난이도가 높은 딱 느낌이 납니다. 가동비용과 생산비용이 나뉘어져 있고, 이거는 그래프를 활용해서 풀면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충분히 그래프를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얘는 7급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5급 상황 판단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소재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얘는 괜찮은 소재예요. 이거 경제학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마 익숙할 겁니다. 이런 표현들, 뭐 효용 따지고 이득 따지고 막 그래프 그리잖아. 뭐 무차별 곡선 그리고 뭐 MRS인가 뭔가 맞아? 뭐 이렇게 막 이지랄하고 이렇게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자, 보겠습니다.
한 개 만들 때마다 1만 원이래요. 그럼 X라고 볼게요. 뭐 여러분들 편하신 그 기호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단위는 만 원이니까 생략할게요. B는요, 가동 비용은 없어요. 대신 하나 만들 때마다 2만 원이죠. 2배라는 거죠.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제가 이거를 맞출 수는 없어요. 맞추고는 싶은데, 그럼 뭐 저도 좋으니까. 근데 좀 그럴 수 없는 점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 유감이고, 대충 이제 보이는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2x면 50일 때 100이죠. 대략 여기겠죠. 100일 땐 200이니까 대충 이 정도 되겠죠.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직선이라 가정을 하고 이제 B 공장이 되겠죠. 일단 그려놓고 설명을 할게요. 얘가 대체 뭘 그리는 건지, 가로축 세로축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거 차차 설명할 테니까. 얘는 Y절편이 100이죠. 여기서 시작을 한다는 소리고, 50일 때 150이니까 대충 여기가 되겠지. 그럼 100일 때는 뭐야? 200이 되니까, 아, 그림을 좀 애매한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하자. 여기가 이제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대충. 이제 이거는 A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할게요. A라고 표현한 거는 A 공장의 이게 지금 총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가동 비용 이런 거, 그러니까 발생 비용이라고 할게. 내가 표현을 총 발생 비용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얘는 B 공장의 그래프고, 왜 그렸는지는 이 문제를 통해서 바로 이해가 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기억. Q가 생산량이 전체가 120개라면 A에서만 생산해야 된다. 여러분들 120개면 이쪽 라인이 되겠지? 그럼 여러분들 이거 올라가 봐. 여기가 개수고 여기가 비용이잖아. 발생 비용. 대충 여기 정도 되겠지. 누구 먼저 만나? A부터 만나잖아. 그럼 B는 그거보다 더 많겠지. 같은 값을 B에서만 생산하면 A에서 생산했을 때보다 비용이 높지. 그럼 당연히 A를 선택하겠지. 여러분들이 공장주라면.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A에서만 생산해야 된다는 거 납득할 수 있겠지? 니은. Q가 200입니다. 여기라고 본다면. 자, 좋습니다. 그래도 똑같아요. 왜냐면 이 100개를 넘는 이 교차점부터 무한대로 이렇게 갑니다. 무한대로 이렇게 직선으로 뻗어나갑니다. 결국 100개 이상부터는 무조건 A에서만 생산하는 게 이득입니다. 그러나 A, B 모두 하루 그 쿼터가 있습니다. 쿼터제가 딱 150개, 할당량이 한 개가 리미트가 150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지 뭐. A에서 150개 최대한 많이 생산해야 돼. 왜? A가 가장 낮으니까. B에 비해서.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얘한테 줘야지. 따라서 B에서 150개를 생산할 게 아니라 몇 개? 50개를 생산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가동비용이 50만 원으로 감소했다. 그럼 가동비용이 50만 원으로 감소했다는 거는 그냥 Y절편이 내려갔다. 그러니까 그래프의 이동이라고 보면 돼. 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 그래프에 이동하는 걸 아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울 텐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거 평행사변형으로 대충 맞추면 이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 똑같아. 뭐가 달라졌냐면 이 교차점이 이 100개에서 50개로 줄어들어. 그거 말고는 없어. 그대로 가는 거야. 200개면 어차피 이 라인이잖아. 똑같아. A 150, B 50 배분량이 됐죠? 맞아요. 기억 디귿 3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이제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번 읽어봅시다. 집합 문제. 특이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라고. 금연, 절주, 걷기. 오케이? 이거라고 보시면 돼. 분명히 설명하다 이해 안 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렸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니까 모두 실천하는 비율이 이렇게 각각 지역에 따른 이게 이런 거겠죠. 거주자 중에서 A 지역을 예로 들면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35%다 뭐 그런 거겠죠. 자, 1번 금연, 절주,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이 각각 2%포인트씩 높아지면 건강, 생활, 실천율도 2%포인트 높아질까요? 이거잖아 지금. 아, 35%는 100분의 35야. 근데 분자인 얘가 2%포인트 올라갔으니까 이거 되겠지. 아, 이거네.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봐.
과연 이렇게 쉽게 풀라고 문제를 냈을까? 의심을 해보라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론 이런 경우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건 있어.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확대되는 거지. 뭐 가능은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여기 중복된 이 세 개가 중복되어 있는 여기만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 요쪽에 해당 안 되는 요쪽에 이렇게 살이 붙을 수도 있잖아. 얘는 허벅지, 얘는 옆구리, 얘는 뱃살. 여기서 이렇게 2%포인트씩 늘어나면 얘는 변함이 없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오케이? 2번. 요것도 말이 안 됩니다. 금연절주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 중 가장 낮은 값이 증가해야만 한다. 뭐가 되려면? 건강 생활 실천율이 증가하려면. 일단 X부터 표시하고 가겠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어. 2번 선지는 애초에 틀렸거든. 이거 뭐 수험생 농락하는 거야? 왜 이따구로 문제를 냈지? 그러니까 문제를 냈다는 게 포인트 핀트가 잘 안 맞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해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띠꺼운 선지가 있어요. 제 이제 느낌상. 제가 말투를 좀 세게 해서 그런데 아마 이거 공감하는 수험생들 많을걸. 좀 엿 같다고, 엿 같은 선지들이 있어.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60이었고요 얘가 50이었고 얘가 30이었습니다 이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낮잖아. 얘를 50으로 놀리면 그럼 해당하는 게 영역이 뭐 삼국지 맨키로선이 조조가 더 영역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전쟁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20%가 여기에만 이렇게 할당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요, 그냥. 3번. 금연과 절주를 동시에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은 B지역이 C지역보다 높다. 왜냐하면 건강생활 실천율이 30, 25였기 때문에. 이것도 맞을까요? 틀렸습니다. 이렇게 좀 띠껍냐 이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일부분이 이제 모여가지고 세 개로 이제 합쳐지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 30과 25가 하니 여기에 있는 수치를 다 대별하는 건 아니잖아. 맞잖아 여러분들. 이거 말하는 거야. 지금 두 개씩 짝지은 거잖아. 금연절주 다른 지역 이렇게 가본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얘가 60인데 그 중에 3개가 맞는 게 30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 25잖아. 얘 알고 보니까 80이었어. 근데 이 3개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25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 하는 사람은 얘가 무슨 지역이야? C지역, B지역인 거지. 다르잖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4번. 얘는 맞지? 왜냐면 이 세 가지를 모두 하는 사람의 비율이 30%잖아. 걷기가 여기 있죠. 이거 떼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 느낌이거든, 여러분들. 얘가 30%라는 거잖아. 인정하시죠? 그럼 당연히 무궁무진하겠죠. 더 커질 수 있잖아. 얘부터 시작하니까 최소 미니멈 30%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5번은 틀렸습니다. 이것도 신나게 가평균 잡아서 5 넘겨줘. 30 30 30 30 30 오케이, 우리는 하나야, 위아더 월드야, 나누기 5에 30 이렇게 할 겁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되는 이유 뭘까요? 너무 당연해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A, B, C, D, E 지역의 거주자가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거주자가 모두 동일하다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이 문제에서 알 수 있는 최선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전부 5개 지역을 통합한 갑도의 건강생활 실천율은 25%에서 35% 사이이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더 자세히 설명은 못하겠다. 자신이 없다. 16번.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쥐을 해야 하는 최소 수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죠. 자, 150점 이상이면 자격증을 모두 취득을 한대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죠? 최소 수강료, 최소 금액을 물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150점에만 기준을 맞추면 되겠죠? 40점 미만은 꽈락이고. 여기서 이제 일반 2개, 속성 하나. 좋습니다. 1점당 수강료가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게 일단 여러분들 모두 40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그리고 150을 만들어야 돼.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겠죠. 50, 50, 50이 될 수도 있고요. 45, 45 될 수도 있으면 90이니까 60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난 이거 지금 보면서 얘가 지금 딱 봐도 눈에 띄거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야, 얘는 진짜 무조건 여기에 가장 많은 점수를 좀 할당을 하는 게 저렴해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은 점수 몇 점? 몇 점? 70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70점이니까 73, 21, 21만원 됐죠. 그리고 나머지가 문제인데, 분명히 이 둘 중 하나는 일반과 속성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고민할 거 없습니다. 둘이 더해보세요. 18,000, 2만이지. 어떤 조합을 선택하는 게 저렴해요? 이게 당연히 저렴하지. 2,000원이 1점당. 자, 좋습니다. 그럼 18,000에 이거 뭐야? 이거 둘이 어차피 40점이잖아 얘네들은. 그치? 그럼 18,000 곱하기 40점 하면 되지. 72만원. 그 다음에 21만원 더해서 93만원.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병의 근무처 시기를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을이 근무하는 우체국의 어느 공무원보다도 직급이 높아. 그럼 병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좀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이 C에 근무한다고 하면 이거 성립하는 대화일까? 맞는 말일까? 말이 안 되지. 기껏해야 5급 한 명인데, 그럼 병이 5급이라는 건데, 을이 근무하는 우체국 어느 공무원보다도 직급이 높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병은 C가 안 되니까 바로 모든 퍼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좋습니다. 갑과 병을 물었죠. 각각 A, B에서 근무하니까 4, 5번 소거합니다. 자, 그리고 어느 공무원보다도 직급이 높다고 했어. 병이 B에서 근무하니까 4급 서기관이겠죠. 국장입니다. 그러면 1번과 3번 중에 답이 나옵니다. 자, 저는 갑과 직급이 같아요. 얘네들 서로 A와 C에서 근무하죠. 직급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짝지어지는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따라서 A는 팀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답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째 앞에보다 뒤에가 더 쉽네. 18번. 자, 갑이 선택할 곳을 물어보고 있어요. 아파트 매물 10층 이상 7월 내 입주 가능, 담보대출 없고. 일단 이거부터 체크를 해볼까? 10층 안 되죠. 7월 내니까 안 되고요. 담보대출이 있으면 안 되겠죠. 두 가지 중에 하나겠네요. 왜 앞보다 뒤가 쉽지? 이해가 안 되네. 자, 전세보증금 2억 3천, 붙박이장 있을 땐 2.5, 붙박이장이 있으니까 2.5 다 됐고, 만족하는 매물이 두 개입니다. 그럴 땐 대안동 매물이 있다면 그걸 선택을 해준다고 합니다. A가 되겠죠. 1번. 이게 이제 앞으로 뒤로 갈수록 쉬워지는 건 아니고 이 중후반부에 오히려 쉬운 거를 배치하고 뒤에 또 갑자기 또 어려워질 겁니다. 난이도가.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더라고 요즘 트렌드가. 19번. 자, 1개월치 월세 지원액의 합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 중 편도 50km 이상 또는 통근 시간 1시간 이상인 직원. 일단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우리 직원들을 제외할게요. 됐네. 을, 병, 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기준이 3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3개에 우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질병으로 출퇴근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럼 을은 35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죠. 본인의 월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니까 30만원 플러스 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외의 자에 해당이 되겠죠. 월세 초과하지 않고 20만원. 마지막 무, 신규 임용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25만원이거든. 월세 35만원 초과하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그럼 50 더하기 75, 2번이 정답. 이거 아마 을, 질병 이거 놓쳐가지고 80만원으로 한 사람 많았을 겁니다.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찔끔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고. 자,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될 기업을 골라라. 자, 보겠습니다. 7월 1일 현재 합산 점수가 7을 초과한다면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단 최근 1년 내
세무조사 받은 기업은 제외. C 제외. 그냥 계산하는 문제지. 3점. 이건 암산하자. 귀찮으니까. 2.5에다가 2.1, 4.6점, 7.6이네.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B는요 1점, 5점, 6점에다가 7.2점. 그 다음에 D, 얘는 3점, 3.5, 6.5에다가 8.0. 마지막 E는요 5점, 3, 3 이거 묶어 그냥 2.4, 7.4 끝. 그런데 여기서 끝난 건 아니지. 최근 5년 내 성실 납세 기업 선정됐을 때 1점 감점. 자, 25년 현재였죠. 20년도 이후부터 감점 받은 기업 누구? A, D. 얘네들은 감점을 해주더라. 따라서 최종 6.6, 7.0. 자, 그럼 받는 사람 누구? B, E. 아니요, D도 되는데요. 5번이 정답입니다 하면 이제 채점을 해봤을 때 틀리죠. 7.0을 초과해야 됩니다. 이상이면 얘도 대상이 됐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20번의 정답 3번. 21번은 이제 너무 작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킬러 문제입니다. 매일 아침 갑은 세탁소에서 찾아온 셔츠를 한 벌 꺼내 입습니다. 입었던 셔츠를 한데 모아놨다가 매주 월요일 점심 세탁소에 모두 맡기고 온다. 월요일 저녁 세탁이 다 된 셔츠를 세탁소에서 찾아온다. 셔츠 세탁에는 일주일 소요.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이 문제 뭐냐면 굉장히 재밌는 좀 참신한 퀴즈인데, 자, 이거 일단 7벌은 안 된다는 것쯤은 대다수가 이해할 거야. 왜냐면 일주일 동안 입었던 걸 갖다 주는데 갈 때 빤스만 입고 가나? 알몸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못해도 8벌은 돼야겠지 하면서 1번은 누구나 쉽게 제외를 했을 거야. 그리고 2번으로 선택한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여기. 월요일 점심, 저녁. 야, 아침에 말이야, 야무지게 셔츠 좀 입어주고, 부츠컷 딱 라인에 맞춰서 수선한 딱 바지도 입어주고, 구두 신고 딱 브리프케이스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야무지게 가. 그리고 7벌을 딱 입었던 거를 냅니다, 점심에. 그리고 퇴근을 했어. 룰루랄라 다 됐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장 선생님 하고 가. 이러면 8벌 최소 벌수잖아,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놓친 거야. 셔츠 세탁에는 일주일이 소요된다 라는 걸 놓친 거지. 틀렸습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 자, 그럼 14, 15, 16 중에 답이 나온다 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생각해 봅니다. 전주에 7벌 입은 거를 아침에 똑같이 옷을 입었다 치고 가. 이 옷 입은 거 이제 하나 포함해야겠지. 그리고 사장 선생님한테, 세탁소 사장 선생님께 뭘 받아야 돼? 선생님, 지난주에 맡기신 겁니다. 다 더해봐. 15가 되겠지. 됐죠?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22번 보도록 할게요. 요건 이제 카드 게임 문제네. 동물 카드를 이용합니다. 동물 카드를 이용한 게임. 자, 사자, 불곰, 얼룩말. 곰이면 곰이지, 또 불곰을 막 이렇게 해놔. 그치? 그리즐리 배우러 갖다 놓던가. 곰덕후가 이거 문제 만들었어? 자, 좋습니다. 불곰이 가장 무섭긴 한데 사실 북극곰이랑. 좋습니다. 제가 그 동물 다큐 보는 걸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자, 이거 뭐야? 사자는 얼룩말을 이기고 불곰은 사자를 이기고 얼룩말은 하이에나를 이기고, 꼬리에 꼬리 무는 이제 퀴즈 느낌인데 하이에나는 사자를 이긴다.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신나게 그래? 그러면 사자, 얼룩, 사자,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자, 좋습니다. 그 외 카드 조합은 무승부. 그 말은 무슨 뜻? 요게 언급되지 않은 조합은 분명히 있을 텐데 걔네들은 무승부다 라는 거죠. 이거 조합 문제거든요. 확률론 문제. 4 팩토리얼 2 하면요 2, 1, 4, 3 해가지고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봐봐, 몇 가지 나왔어요? 4가지 나왔지. 그럼 2가지가 안 나온 거지. 그럼 2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지. 거기서 정답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은 거겠지. 맞죠? 인정하시죠? 자, 무슨 소리냐면 하나, 둘, 셋, 이게 짝지은 거야. 1대1로 이 경우가 있고 1, 2, 5개, 마지막 얼룩, 하이, 이렇게 6개 조합이 된다고. 자, 보겠습니다. 사자 얼룩 있지, 불곰 사자 있지, 사자 하이 있어?
사자 하이 있죠. 다 돼 있네. 불곰 얼룩 없죠. 그다음에 불곰 하이 없네. 아, 그럼 됐네. 이 둘 중에 나옵니다. 자, 이제 대화를 볼게요. 나는 정과 이러면 지고 이기고 무승부야. 이거는 빠르게 정이 누군지를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겠죠. 그런데 단서조항, 우리가 어디를 살펴보면 되냐면 얘를 살펴보면 돼. 왜? 무승부는 이외의 조합이잖아. 이 카드, 언급된 카드 이외의 조합이 무승부였잖아. 이 둘 중에 하나 무승부라는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 자, 그러면 병이 불곰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하이에나일 수도 있잖아. 이걸 정해보자 이거지. 자, 그러면 병이 예를 들어서 곰이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제 무승부니까 정은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왜냐면 이외의 조합이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서 여러분들 갑과 을을 살펴볼게. 갑을은 사자랑 언급 안 된 건 뭐야? 사자랑 하이에나겠지. 여기서는 얘는 말이고. 그럼 이제 그거 따지면 되지. 갑이 만약에 사자라면 정과 이르면 지게 된다고 하지. 하이에나가 사자를 이긴대. 그럼 갑은 하이에나지 뭐. 잠깐만, 뭐야 이거. 정이 말이었다고 했지. 사자는 얼룩말 카드를 이긴다. 얼룩말이 누구를 이겨? 하이에나. 그러면 이건 하이에나네, 갑이. 그럼 하이에나고 얘는 사자가 되겠지. 그렇게 되면 이거 성립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 똑같이 가면 돼요. 갑이 그럼 뭐가 돼? 정과 겨루면 지게 된대요. 얼룩말이겠죠. 잠깐만. 사자를 이긴다. 그럼 갑이 사자가 되고, 그럼 당연히 이제 반면에 을은 누가 돼요? 언급되지 않은 얼룩말이 되겠죠. 이 두 가지의 케이스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병이 예를 들어서 말일 수도 있고 하이에나일 수도 있잖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관점인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풀리질 않아. 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이 말이었다고 쳐보자. 그럼 병이 말이 되는 말이 되면 이제 정이 불곰이 돼야 되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시지? 그렇게 되면 무승부 경우의 수 찾았지.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얘가 말이면 정이 불곰인데 이거 해석이 안 되잖아. 불곰과 싸웠을 때 이기고 지는 경우가 안 나와 있어. 하나밖에 없어. 불곰이 이기는 경우. 불곰이 지는 경우가 안 나왔다는 건 무승부잖아. 애초에 문제가 성립이 안 된다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딱 확정을 못 짓고 딱 이렇게 나뉩니다. 자, 문제 볼게요. 이거 확정 못 해요. 병만 할 수 있습니다. 불곰. 3번이 정답이고 정의 카드도 확정 못 합니다. 얘는 애초에 확정이 아니라 얘는 말 아니면 하이에나입니다. 어느 것도 확정할 수 없는 건 아니고 병의 카드는 확정이 가능합니다. 22번 문제 어렵네요.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야? 식권의 개수. 자, 두 종류의 식권으로 10,000원이죠. 합치면. 식권의 종류를 상관하지 않겠다. 동일하도록 교환한다. 그럴 수 없을 땐 최소 추가 금액을 결제한다. 자, 개수는 자, 지금 돈 얼마 가지고 있죠? 총액이 59,000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먼저 할 거야. 최소 최대부터 막 찾으려고 하는 습성. 그럼 5,500원이면 야, 10장 살 수 있니? 그럼 4,500 잠깐만. 10장 살 수 있으면 4,000원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난관에 봉착한다고.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두 가지를 언급했으면 두 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서부터 따지는 게 맞아요. 그래야 확률을 정답과의 간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이 합치면 10,000원이지 어디까지 채워질 수 있어? 얘는 곱하기 5 그럼 50,000원이잖아. 그렇다고 5개 할 겁니까? 식권? 그러면 안 돼요. 10장입니다. 10개입니다. 둘이 합친 거잖아, 종류를. 그러면 4,500, 5,500 각각 5장씩 그러니까 5개씩 10개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남은 액수가 얼마야? 9,000원. 근데 동일하게 하는 거를 목표로 한다고 했잖아. 오죽하면 그럴 수 없는 경우 최소 추가 금액을 결제하여 교환을 해야 되니까. 그럼 당연히 최대한 추가 금액을 결제 안 해야겠죠. 그럼 이거 맞출 수 있는 경우는 뭐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4,500 곱하기 2, 2개. 따라서 12개의 식권을 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좀 문제가 좀 뒤죽박죽이네. 이게 은은하게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막 말도 안 되게 쉬웠다가 어떤 거는 괜찮았다가 어떤 거는 또 말도 안 되게 그나마 어려웠다가 다시 또 쉬워지고 롤러코스터 같네요. 이번 연도 피셋 7급 피셋은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문제의 그 배치가 진짜로. 자, 24번 씨앗 조건. 오케이. 자, 봅시다. 얘는 3일이 소요되네. 얘는 2일이 소요됐고, 이거 4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길 바랍니다. 얘는 4일이 소요되네. 뭐 4일 뭐야, 너 방금 4일이라고 헷갈리지 말라면서 왜 4일이라고 해? 그건 이거를 이해를 못한 사람, 얘까지 포함해서 다음날까지 총 소요기간이 4일이라고. 오케이? 이틀 연속 비가 왔고 다음날 싹이 튼다 했죠 여러분들. 얘는 3일이 걸리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친절하게 표를 이렇게 테이블을 작성해 주셨어. 맑은 날은 내내 맑고, 오케이, 변수를 두지 않겠다라는 거지. 그냥 이날이 날씨가 맑으면 쭉 맑았다라는 소리가 되겠지. 2일 만에 바로 싹이 틀 수 있는 거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얘밖에 없습니다. B로 시작합니다. A 소거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며칠이 걸린 거지? 총 4일이 걸린 건 맞아. 그런데 이건 아니지. 왜냐면 맑은 날 다음 날 싹이 튼 거잖아. 그럼 1일은 맑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싹이 틉니다. 두 번째 싹이. 얘는 어떤 걸까요? 이틀 연속 날이 맑으면 다음 날에 싹이 튼다. 그럼 뭐야? 맑은 날이었어? 안 떴잖아. 그럼 얘는 뭐야? 비가 왔다는 뜻이지. 얘가 분명히 맑은 날이었으면 여기 1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씨앗 A 때문에 1이 되어 있었을 거야.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다음 날 싹이 트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바로 얘밖에 없습니다. 잠깐만, 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맑고 비가 왔고 비가 왔다고 친다면 그 다음날 바로 싹이 트는 거잖아. 맞죠? 따라서 B, D 4, 5번 중에 답이 나오겠네. 자, 좋습니다. 맑고 비가 왔고 얘는 아직 모르고 가보니까 또 이게 이제 씨앗이 텄어. 얘는 뭐가 될까? 이틀 연속 날이 맑았다면 싹이 튼다. 그럼 얘가 맑았다 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다음날 싹이 텄죠. 가능하죠? 오케이. 그럼 한번 써보자. 싹이 텄어. 그럼 얘는 A잖아. 그리고 다음날 볼게요. 6일이죠 6일날 만약에 비가 왔다면요, 비가 온 날이 총 사흘. 맞죠? 사흘. 그리고 그 다음날 7일에 싹이 텄어. 그럼 마지막 C 되죠? 4번이 정답입니다. 물론 이거 맑은 날 아니라 비가 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가 왔어요.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를 이렇게 하면 맑고 비 오고 맑고 비 왔다고 쳐볼게. 여기를 바꿔볼게. 이렇게 비로. 그러면 비가 왔으니까 다음날 치는 거 맞잖아요. 좋아요. 좋은 관점이에요. 그럼 내가 질문 한번 할게. 그럼 얘는 어떡할 건데? 마지막에 얘는 어쩔 거냐고. 얘는 이틀 연속 날이 맑아야 다음날에 싹이 트는 앤데 조건에 부합하지 않잖아.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24번 정답 4번. 자, 마지막 25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편하게 여기다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문제답게 가장 난이도가 있어 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월에 우수 등급을 받았다. 우리 부서는 1월에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는 걸 뭐 X로 표시할까요, 여러분들? 가장 무난하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무난? 왜 발음이 안 되냐? 무난하니까 무난. 또 잘 되네. 올해 우리 부서는 받지 않았대요. 다 X를 쳐볼까요? 좋습니다. 매 분기마다 안전평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무는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조건부터 따져볼게요. 이게 지금 대상이 되는 경우가 뭐냐면 직전 분기 안전평가에서 보완 등급 받은 부서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분기 때 무가요, 평가를 우수를 받았다면 안 받는 거잖아, 다음 분기. 근데 무는 매 분기 받았다고 했죠. 그럼 여기는 무조건 뭐 보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정은 계속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은 뭔지 몰라요. 병은 받지 않았고요. 을은 우수니까 직접 다음 분기 대상이 안 되겠죠. 자, 좋습니다. 3개 이상 부서를 대상으로 안전평가를 실시를 하니까 얘는 안 받고 안 받았으니까 얘 받아야겠죠. 얘는 뭐가 될까? 그건 이제 지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얘는요, 2분기 때 얘는 대상이 아니야. 그리고 정도 대상이 아니야. 그 말은 얘네들이 지금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 지금
뭐라고 했어? 보안 등급을 받은 부서가 2개 이하인 경우 안전평가를 받은 지 오래된 순서대로 부서를 추가해서 받는다고 했죠. 얘가 안 받았으니까 얘는 받아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직 몰라. 근데 일단 받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죠? 얘가 안 받으니까. 그럼 얘도 받고 얘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만약에 우수였다면, 여러분들 잘 봐봐. 얘가 우수였다면 이거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직전분기 보안 등급 대상이니까 안 받겠죠. 그럼 얘가 안 받으면 뭐야? 죽었다 깨어나도 얘네 셋 중에 하나가 받아야겠지. 얘는 계속 받았다고 치니까 넘어갈게. 얘네 둘 다 받아야 되잖아. 근데 결과에서 뭐래? 얘네들은 올해 받은 게 없대. 그러니까 이 병은 받았다 해도 2개 부서만 받은 거잖아. 말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얘는 무조건 보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왔고요. 자, 여기까지 오게 됐고. 자,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2분기도 봐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봐. 여기서 만약에 우수를 받고 우수를 다 받을 수 있고 보완을 받을 수 있고 셋 중에 뭐 2개만 우수를 받을 수 있는데 잘 살펴볼게요. 세 부서가 우수를 받으면 얘는 무조건 받아야겠죠. 정은. 왜냐면 오래된 순서대로 안 받은 지 오래됐으니까 얘가 1순위가 된다고. 근데 3분기 때도 조사를 안 받았어. 그 말은 3명이 다 우수가 될 수, 세 부서가 우수가 될 수 있어요. 일단 그 경우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만약에 2개만 우수를 받았다고 쳐보자. 그러니까 얘는 그냥 우수를 받을 수가 없어. 보완이야. 그럼 여기 둘 다 우수를 받으면 여러분들 얘 안 받죠? 다음 분기 때. 그럼 어떻게 돼? 얘네 둘 죽었다 깨어나도 얘네 둘이 받아야 되잖아. 왜? 3개 이상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얘 또 3분기도 안 받았네? 그러면 둘 다 우수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럼 하나만 우수를 받았다고 하면 하나는 안 받게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따라왔죠? 하나는 보완을 받았으니까 그대로 가겠지. 이해되지? 그러면 그동안 안 받았던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 걔가 누굽니까? 정입니다. 근데도 X가 돼 있다는 건 무슨 소리? 잘 따라오세요. 무슨 소리? 얘네들 무조건 3분기에도 받으려면 2분기가 보완이 되어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리고 갑 이번 달 7월이었잖아 이거. 우수. 그럼 뭐 되는 거지? 얘네들 받는 거잖아. 우수, 우수, 우수. 얘는 뭐 해당이 안 되니까 X고.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보안은 5개입니다. 5번이 정답이었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오하고 이거 5급 공채 문제에 나왔어도 난이도 높은 편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정이 키포인트입니다. 이 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의 조건에서 안전평가를 받은 지 오래된 순서로 부서를 추가하여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얘가 자꾸 추가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은 우수가 될 수 없다. 왜? 우수가 되면 다음 분기는 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거를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얘는요 상관없습니다. 왜? 을보다 정이 얘는 시작부터 안 받았으니까 얘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걸 파악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25년도에 시행되었던 7급 피셋 상황판단 기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